자, 이번 모의고사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제는 33번 지문입니다. 우리가 빈칸 문제만 보면 막 두렵고 겁내고 막 이러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빈칸 문제는 수능 문제가 만들어낸 어쩌면 가장 수능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특이한 형태의 문제이고요. 사실상 영어를 좀 한다라는 사람들이나 네이티브들도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야. 이건 너무 언어적인 문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맞는 거죠. 영어는 언어예요. 그쵸? 뭐 암기해서 공식을 대입하는 형태의 문제가 아니고요. 읽고 이해하는 문제죠. 읽고 이해하는 문제. 그렇다면 빈칸 추론은 그쵸? 그런 문제 중 가장 진화한 형태의 읽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지금의 지문들은 논란이 좀 있는 것들도 있어요. 너무 지문 추상적이고 어렵다, 학생들이 읽기에는. 하지만 빈칸 문제, 수능형 빈칸 문제는 사실은 모두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여러 번 한 얘기예요. 수능에 출제되는 41번부터 45번까지의 파트 4 장문을 제외하면 모든 지문은 그렇죠. 하나의 패러그래프입니다. 하나의 단락이라는 거죠. 하나의 단락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 한 가지 중심 생각을 다양한 형태의 문장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설명의 방법들 중에 어느 일부에 빈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같은 진술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특징. 그걸 패러프레이즈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을 바꾸어 쓴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비슷한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같은 단어를 품사를 바꾸면서 원래 동사를 명사로 형용사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끌어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요 표현을 문장의 형태를 바꾸면서 똑같이 말할 수도 있어요. 되시겠어요? 어쨌든 같다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 같은 말인데 하나는 범위가 넓고 하나는 범위가 좁고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글을 읽을 때. 그러니까 대입학형처럼 읽는 거예요, 글을. 대신 빈칸 문제는 요렇게 메인 아이디어 중심으로 패러프레이즈 하더라도 빈칸 문장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빈칸 문장에 대한 구문 능력을 요구합니다. 신텍스 구문 능력을. 그래서 요것을 꾸준히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능 평가원 문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선택지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해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기본기를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급할 필요도 없고 빈칸 문제가 저는 약해요. 이래서 빈칸 문제 유형만 자꾸 풀어본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요한 구문이나 그렇죠? 어휘의 정확성 그리고 글과 이 선택지를 매칭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꾸준히 천천히 연습하셔야 되고요. 하나의 지문이라도 정확하게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풀어줄 요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처음부터 지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석을 자세히 할 구간은 빈칸 해당 문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해석을 자세히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자, 이 글은 그쵸? 베이직 퀘스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 그거 좋아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참 좋은 일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성공해요 라는 얘기를 여기서도 했고 또 하고 그렇죠? 여기 화살표 보시면요. if라는 우리가 잘 아는 접속사는요.
앞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for example만이 아니라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어요. 내가 좀 추상적인 얘기를. 근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야, 그러면 자,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이럴 때 이렇지 않겠니? 하는 if라든지, 그죠? if를 대용하는 supposing이라든지, 뭐 접속사 when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imagine이라는 상상해봐, 상상해보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앞에 얘기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연하게 빠르게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같은 내용이 맞는가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 글은 계속해서 베이직한 질문을 하는 게 좋아요, 좋아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 문장을 보시면 이제 과거에 쉬웠던 형태의 수능 문제의 빈칸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말도 질문하세요. 질문하는 게 좋아요. 이런 얘기가 답이 되거든요. 그런데 고2, 고3으로 올라갈수록 빈칸 부분이 글 내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거나 반대 상황을 꼬거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잘 해결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태도, 그렇죠? 그런 접근 방식은 여기 이미 나왔어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성공하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나와버렸거든요. 그죠? 되겠어요? 뭐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뒷문장은 오히려 그쵸, 이 질문하는 것과 반대급부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그리고 보시면 you would have been, 네가 되었을 이 정도예요. 그죠? 그리고 좀 이상해요. 이미 동사부가 나왔는데 그 다음 보니까 had you employed라고 또 동사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구문적인 능력이 그렇죠, 필요한 거죠. 요 녹색 부분 아시겠죠? 그죠? 뭡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가정법 문장입니다. 그죠? 비동사 were로 시작하고 주어 그리고 보어의 형태가 나오거나 지금처럼 had 주어 pp 이 형태가 나오거나 아니면 should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가 접속사도 없는데 분명히 어순으로 보면 의문문 구조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등장을 한다면 이 부분은 뭐다? 가정법이다. 그죠? 이 앞쪽에는 예전 영어로 치면 오, 아와 같은 감탄사가 있었어요. 이 감탄사가 뭐냐면 오 이렇다면, 오 저랬다면, 오 이럴 수 있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현대 영어로 치면 그쵸, if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감탄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그렇죠, 다 사라져 버리면서 원래 있던 어순인 도치 어순이 그대로 남은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 영문법 책들은 이걸 가정법에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의미가 그대로 들어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냐, 네가 인플로이 했다면 일반적인 프랙티스를 뭐뭐하는 일반적인 행동 방식을, 그죠? 일반적으로 흔한 행동 방식을 취했다면 네가 그랬을 것보다 이렇게 질문하면 더 성공해요 라는 말이에요. 이 빈칸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되시겠습니까? 하지만 오답을 내더라도 여러분이 혹시 오답이 나오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케어링한 전혀 안 나온 얘기예요. 그죠? Arguing against any opposing opinion. 반대 의견에 대해서 argue, 논쟁을 전혀 안 나온 얘기잖아요. 그죠? 현실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느낌을 전혀 안 나온 얘기예요. 오답을 택하더라도 2번과 5번 중에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세요? 2번은 admitting you are less than perfect. 여기에서 less than 하면 그렇죠, 이것보다 적은 거니까 결코 아닌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요 어휘 표현도 알면 좋죠. 난 절대로 완벽한 게 아닌 걸 인정하는 거. 이게 매력적 오답이죠. 이게 매력적 오답입니다. 매력적 오답. 그죠? 왜? 우리가 이 글에서 본 계속 반복되어 왔던 얘기. 그죠? 완벽하지 않으니까 질문하는 거야.
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요. 하지만 정답은 뭡니까? 그쵸? 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척하는 것. 이러지 말고 뭐 해라? 질문해라. 되겠어요? 이거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거니까 겸손한 것보다 질문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돼. 겸손하는 거랑 질문하는 것은 어때요? 등가죠.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것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 여러분이 푼 2회차 문제는 작년 이제 고2 6월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고2 모의고사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문제의 수준이 좋아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별로 편차가 좀 있고요. 난이도 조율을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왜냐하면 교육청이 출제를 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죠? 일부 문제는 굉장히 양질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건 수능 출제 트렌드에도 부합이 되나요? 부합이 됩니다. 빈칸 문장에 그죠? 분명히 특히나 이건 너무나도 뻔하게 반복을 해줬잖아요, 그죠? 같은 말들을. 그럼 무의심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인데요. 이렇게 뻔한 이야기 1학년 모의고사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에서 반드시 그렇죠. 메인 아이디어를 뒤집어서 반대 상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요 지문을 복습하실 때는 빈칸 문장 그래서 정확히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부분이 선생님 저는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가정법, 뭐 감탄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현장 강의 오셨을 때 또는 그렇죠 월수금 시간을 좀 내셔서 반드시 질문을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주시고요. 되시겠죠? 다음 빈칸 문제를 풀 때 일단 염두에 두어야 될 것 첫 번째 그죠? 뭐요? 글은 어차피 한 가지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추상적인 문장, 구체적인 문장 따로따로 읽지 마시고 연결하시는 것.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발전을 하면 비슷한 단어로 자꾸 바꾸고 있구나. 그죠? 또는 여기 품사만 바꾸고 있구나. 문장의 형태를 바꿨구나. 그죠? 제너럴하고 스페시픽하게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려고 노력을 해보시고요.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빈칸 문장이 정확히 이해되었는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고요. 내가 선택지는 바르게 해석했는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대표 문제라고 제가 풀었지만 선생님 저는 빈칸 이 문제는 맞았고요. 전 여기가 가정법인 것도 눈치를 챘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그죠? 라든지 선생님 해설지를 보고 단어 정리를 해봤는데도 이 부분의 단어는 전혀 매칭이 잘 안 돼요. 이게 왜 뭐 포텐셜리스였어요? 라든지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앞쪽에 보면 벌이 춤추고 막 이런 얘기도 여러분 익숙한 듯 낯선 그렇죠. 그리고 해석이 약간은 그렇죠. 어설픈. 왜냐하면 이거 이제 교육청 해설지를 그대로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워크북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언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절 써먹으셔야죠. 그죠? 그래서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시고 그죠? 한 지문을 잡고 이해가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은 공부의 시작입니다. 이해가 되었다라고 생각되면 여러 번 읽으세요. 여러 번 읽어서 눈으로 읽는 속도를 높이고 그 속도 높이는 상황에서 그림이 그려지는지 그리고 필자의 논지 전개의 흐름이 느껴지는지까지를 생각하시면서 그렇죠? 빠르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읽어 내려가는 게 1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1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어휘도 안 걸리고 전부 다 글 내용이 들어올 수 있는 그때까지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질문 답 알겠어. 이거는 공부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시작. 영어 공부는. 그렇게 느끼셨으면 그 질문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계속. 선생님 몇 문제를 더 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단언컨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 단계는 그죠? 지금의 연습이 6개월 또는 1년 정도 충분히 누적이 되고 나서 그죠? 어떤 글이든 유연하게 그죠?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될 때 그죠? 충분한 연습이 되어야 그죠? 그때 하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운동선수가 어떤 반사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죠? 우리 언어를 읽어 내려가는 것은 절대로 뭐
직독직해 방법적으로 좋아요. 안심도 되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글을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쵸? 토픽이 뭔지, 글의 핵심 소재가 무엇인지를 잡고서 쭉 흐름대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오래 걸리죠, 당연히. 하지만 바른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진행되는 모의고사 많지 않지만요. 4회분이면 내가 얘기했어요. 문제가 100문제가 넘고요. 그죠? 거기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매일매일 4개 정도 지문씩 복습을 하는 가운데서 이 한 개는 꼭 다시 봐야지, 꼭 다시 봐야지라는 지문들을 체크해 내시고 그 지문들은 진짜 미친 듯이 반복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누군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요 짧은 시간, 100일이 안 되는 시간이죠. 한 5, 60일밖에 안 되는 시간에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발 선생님 말을 믿고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훈련을 좀 더 강하게 하는 것. 그죠? 까먹지 말고 훌륭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의 질문은 오프라인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주말 일주일 동안 또 보충 수업하랴 또는 보충 수업 안 하는 사람들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뭐 학원 다니랴 힘드셨을 텐데요. 주말에 약간 브레이크도 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 시간을 가지려면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오늘은 열심히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렇죠. 주말 몇 시간 정도는 자기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획득하시기를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주중에 좀 게을렀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선생님이 짜준 영어 공부 커리큘럼 진행을 다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주말에도 열심히 으쌰으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2회차 모의고사의 해설 강의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